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간호대학 교수신 이경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주가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아니, 네. 오늘은 컨셉이 우아하신 컨셉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올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마담 보바를 보는 것 같아요. 마담 보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네네. 이 건강 강의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네. 정말 명쾌하게 그다음에 시원시원하게 네. 말씀해 주신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날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네,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될 텐데요. 절대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오늘 인터뷰 주제를 보니까요. 건강한 임신 전 건강관리와 건강한 피임법에 대해서 오늘은 네.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 뭐 임신하고 상관없이 네. 좀 젊은 분들 대상으로 이제 그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물론 대상으로 하겠지만 네. 뭐 자녀분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시면 또 미국은 이런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과 이런 거 관련해서 건강한 피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한국은 네. 문화적으로는 좀 그렇지는 그렇죠. 않지만 그렇죠?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내가 요즘 우리 딸이랑 뭐 얘기할 거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거 들었어. 그러면 네. 이제 아하,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성교육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막 빨쯤빨쯤 얼굴이 빨개지면서 네. 듣곤 네, 하잖아요. 그 생물학적인 그런 거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한국에 2년 있었는데 네. 아직도 그냥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그냥 성기 그림을 올려놓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라고만 하지. 생물 시간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처럼 피임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프로텍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조금 더 문화적으로 그런 거를 꺼내놓고 학교나 부모들이 얘기하기엔 조금 아직은 또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하기는 개방돼 싶어요. 네, 예.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미투 사건으로 한국도 그렇죠. 온통 시끄러울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는 변화되는 모습 보여야죠. 그렇죠. 그럼 네. 미국 학교에서는요, 네네. 이러한 것들을 좀 개방적인 시선에서 그렇죠. 양성화 시켜가지고 네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 네, 약간의 어떤 퍼스펙티브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어떻게든 성생활은 젊었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없다. 특히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런 문화지만 뭐 실질적으로 요즘 결혼 전에 동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선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약간의 그 피임 이러면은 자기 혼자 몰래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고 부모님하고 뭐 얘기를 부모님이 자녀와의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러니까 같은 성끼리는 게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 보험으로 커버돼요. 그런 클래스들이 있어요. 네. 아빠와 아들이 같이 듣는. 같이 듣고 딸이 엄마와 같이 듣고 그래서 그런 성교육을 부모와 자식이 같이 듣는 그런 클래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교회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병원 같은 데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그 임신을 생각하고 계신데 막상 어떻게 임신을 계획해야 할지, 저 준비해야 될지 막연하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해 드릴 텐데요. 건강한 임신 그리고 또 건강한 피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얘기할 게 생리주기예요. 어쩔 수 없이 임신은 생리주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생리주기에 대한 일단 인식이나 지식이 늘어나면 음흠. 그 생리주기를 이용해서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피임을 할 수도 피임을 할 있고. 수도 있죠. 그렇죠. 아하. 자기가 생리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성 건강에 있어서. 네. 그래서 생리주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한 달 내내 시도를 하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딱 임신 가능이 높은 시기에 잠자리를 하실 수 있고 네. 또 피임을 위해서는 그 시기에 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생리 주기가 따박따박 네네. 일정한 사람들은 그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생리 주기가 들쭉날쭉한 친구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꽤 있어요. 그런 특히 이제 경우에는 젊은 참- 나이에는 그런 경우가 맞죠. 이제 예.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신이 가능한 그 시기가 좀 그러니까 교수치과신 분들은 정확하게 있고 일주일만 피하면 된다 이런 게 있지만 배란기 때? 그렇죠. 배란기 전후로 해서. 네. 근데 불규칙하신 분들은
이런 생리주기만을 가지고 피임을 하실 수는 없어요. 힘들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나중에 후반부 강의를 할 좀 적극적인 피임 방법을 네.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네. 자, 오늘 하여튼 관심이 많이 가고, 자, 오늘 기대가 많이 된다고 지금 채팅방에도 올라오고 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군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학교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네. 있다. 네. 교육적으로 네.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네네. 네. 생리주기에 대해서 일단은 생리주기는 보통은 정확하다. 그다음에 일반적이다 하는 게 28일 주기입니다. 네. 근데 배란은 보통 28일에 딱 정중앙인 13일, 14일, 15일에 배란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임신 가능한 시기를 그 배란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배란은 일단은 난자가 어범이 배란을 하는 네. 건 여성 몸에서 난자는 안타깝게도 24시간만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난자가요? 네, 난자는 아. 24시간만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 배란이 13, 14, 15일 요때 됐을 때 예. 정자랑 만나지 못하면 24시간 안에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네. 네, 근데 반면에 남자의 정자는 여자의 몸에 이제 일단은 들어왔을 때 72시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3배가 오래 살아요. 어허, 그러네. 숫자도 밀리언인 뭐 몇 밀리언 되지만요. 이런 지독한 정자 그렇죠. 같은 그래서 난자가 더 소중합니다. 훨씬. 네. 네. 그래서 그 배란이 됐을 때 네. 생각을 해보시면, 배란이 딱 됐을 때 정자가 벌써 있으면 네. 임신이 일어나고요. 24시간 안에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 또 임신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럴 걸 가만히 생각하시면 내가 13일을 배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3일 전에 성관계를 하시면 임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네요. 12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리 10일째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미니멈이, 네. 그리고 15일, 16일째 아무리 늦게 배란을 한다고 해도 벌써 하루 만에 소실될 거기 때문에 17일 생리 시작하기 17일까지는 정자가 없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딱 계산을 해보시면 생리일 28일 기준으로 생리 그 기준 날짜에서 10일째, 17일째, 10일에서 17일 사이가 가장 임신 가능성을 임기. 높이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임신 가능 기간에 하시면 되고요. 생리 주기를 저희가 의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생리를 시작하는 날을 생리 주기 1일이라고 일일 차라고 아.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생리를 시작하는 날. 네, 시작하는 날. 네, 시작하는 날 1일로 했을 때 네. 10일에서 17일이 가장 임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으시다. 그러니까 임신을 만약 28일이면 대충 3분의 1로 나누시면 네. 두 번째 주에 그 중간 부분이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요. 그 자정되기 한두 시간 전에 터졌으면 아.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그거는 다음으로 그냥 그 계산해요? 다음 날로 계산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아니, 그걸 시간까지 계산할 필요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하시고요. 네. 만약에 생리 주기가 내가 28일도 됐다가 31일도 됐다가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문제죠. 중간 부분 확실히 보통 그거에 딱 중간 부분 되시는 그 날이 네. 배란 날짜라고 하시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분들은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이틀 전에도 나왔다가 이틀 아이고야. 후에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 불순이 있으신 분들은 네. 몸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하. 갑자기 살이 쪘거나 빠졌거나 아니면 뭐 학생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요. 네. 네네. 보통은 티네이저 때 생리가 불규칙하다가 20대 중반부터는 생리가 안정적이 되면서 네. 규칙적으로 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좀 강의에 중점을 둔 갱년기가 되면 네. 또 생리가 불규칙했지만 갱년기라고 해서 임신을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갱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신을 늦둥이를 턱하고 가실 그쵸, 분들이 그쵸.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늦둥이를 보겠다는 의지가 없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임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 영역이 아주 넓혀진다고 네.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사항은요. 그렇게 따지면요. 가임기가 지금 7일에서 8일이 네, 네, 딱- 안전적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그 생리하는 그 기간이 한 5일에서 7일 되고 거의 2주 정도가 전혀 이렇게 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시기네요. 그러니까 생리 주기만 가지고 내가 피임을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을 피하셔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실 때 생리가 시작하시면 보통 3, 4일을 하시잖아요.
생리를 하시면 일주일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생리 끝나고 며칠 안 돼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중반부 해서 20일 그러니까 다음 생리일이 열흘 정도 남았다 그때가 아주 안전한 시기죠. 예.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이 생리 주기를 알고 나면 네. 성욕도 변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임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생리 주기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나서는 음흠. 그 교육을 시키고 났더니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그 나머지 열흘 동안 성욕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오. 결과가 있어요. 왜냐면 네. 안전하니까 아, 본인이 네. 안전하니까 성욕이 몸이 증가했다는. 반응을 하는군요. 그렇죠. 몸이 아. 아니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세상에. 네, 그런데요, 네. 교수님. 사실은 그 계산은 여자분들이 스스로 하죠. 이걸 뭐 남자들이 체크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남자분들도 아시면 좋죠. 지금 물어보고요. 이 방송을 듣고서는 오늘 안전하다. 근데 네. 젊은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학교 때 가르치기 때문에 생리주기. 그러니까요. 네. 네. 남자들도 꼭 알고 있기 때문에 음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랑 이제 롱텀 릴레이션십 가게 되면 여자친구의 생리 주기를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걸 물어봤다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섬세한 이제 친해지고 나면 친해지고 그 나서. 남자 여자친구 간의 생리 주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색한 토픽은 아니라고 네, 알고 그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은 네네. 네. 만약에 흔히 얘기한 대로 이제 초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때부터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가르쳐 그렇죠. 주는 엄마랑 것이 얘기. 되게 바람직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미 사회에서 이제 아버님이 그런 걸 딸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좀 유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이제 네. 어머님이 그런 거에 어머님이 대해서 이 아무래도. 방송을 들으셨으면 네. 이렇게 받아주셨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딸아 너도 이제 생리를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생리 주기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 급파 끊었지 어쨌든 아는 건 힘이다. 그렇죠. 아는 건 힘이다.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많은 한국 교민 여러분, 우리 딸 아들은 절대로 그럴 아들이 아니야. 뭐 우리 이렇게. 딸 아들 대학생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너무 단호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딸 아들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대학에 가면 그 약간의 미국 문화에서는 exploratory, 그러니까 어떤 실험적인 단계라고 봐요. 관계에 있어서. 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스테이블하게 뭐 1년 동안 사귀고 2년 동안 사귀고 이런 분도겠지만 네. 평균 그 섹슈얼 파트, 그러니까 대학 기간 4년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 상대편 그 성의 네. 그 숫자가 8에서 9이에요. 10명 중에 예. 8에서 평균적으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결혼을 거의 전제로 대부분이라고요. 사귀는 건 아니고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아닌데 저는 또 믿고 싶어요. 다 많은 아. 분들이 우리 딸 아들은 대학교 때 절대 그럴 애가 사귀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뭐 오래 사귀어서 결혼했다 그런 거 있지만 아. 대학교 때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는 뭐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네. 같은 거를 보더라도요. 네네. 미국 그 청소년들이 네. 한국 청소년들보다는 아주 그 적은 나이에 첫 그렇죠. 경험들을 네네.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사실 그런가요? 성에 대한 일단은 그 견해가 성은 인간의 어떤 라이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성생활이 그것을 건강하게만 하면 되지 그것을 우리 문화권에서 결혼하기 전엔 안 된다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서양 문화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성생활은 하지 마라고 아무리 부모님이 강조받자 들을 이유도 없고요.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개개인이 건강한 알아서 성생활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그 피임에 대해서는 여자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남자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다른 것보다도 줄이 좋아해서 어떤 릴레이션을 갖는 그렇죠.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네네. 일이라고 이제 보여지지만은 네네. 음흠. 덜컹 생각지도 않았던 임신, 임신을. 아기를 그렇죠.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 대량 아니에요. 난감이죠. 네, 그렇다고 결혼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예, 책임 안 지려고 예전에는 하는군요. 그랬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그 막장 드라마에 예, 나오는 예.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더 끝까지 이상. 책임지는데. 느닷없이 아기 안고 와가지고. 아, 네. 예. 네. 어쨌든 조금 아.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요. 네, 채팅창에서 이구님 그러셔서요. 학교에서 많이 배운 이야기, 배란을 계산하는 거. 네네. 근데 정말 그 헷갈리고 어렵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그거를 계산해주는 앱이 앱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다운 받으시고요. 네, 그거를 딱 그 받으셔도 자기 생리 시작한 날짜만 집어넣으면 그 색깔별로 딱
이제 안전한 기간 아닌 기간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그거를 네. 다운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네. 이 생리 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네. 좋아요. 그리고 훨씬 그러니까 이피션트하게 임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잠자리를 자주 하면 무조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시지 네. 말고요. 그다음에 매일 또 하시는 것보다 2, 3일 간격으로 하시는 거를 병원에서 권장을 할 거예요. 임신을 할 때. 임신할 때. 그래서 그 10일에 부인께서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음흠. 그 10일에서 17일 그때 네. 몸도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끊으시고 그다음 아하. 건강도 좀 관리를 하시고 에너지도 좀 하시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시고 또 손잡고 분위기 있게 데이트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좀 계획된 임신을 하시면 네. 대부분의 특히 이민 분들께서 좀 막 이렇게 임신은 뭐 생기면 생기는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하시고 평소 때 그냥 이렇게 건강 관리 이런 걸 안 하시는데 미국은 그 보험으로 분명히 커버가 됩니다. 프리컨셉셔널 케어 비짓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애뉴얼 체크업을 가시는 것처럼 네. 임신을 나는 계획한다. 그러니까 내 지금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싶다라고 음. 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프리컨셉셔널 케어라고 아하. 네. 컨셉션이 프리컨셉셔널. 이제 그 저기 수태되는 걸 말하는 수태죠. 거죠. 그러니까 네. 수태 전 건강관리 체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요. 음흠. 그때 기본적으로 내가 빈혈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다른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 문제, 오. 그다음에 내가 전반적인 뉴트리션 상태가 뭐가 네. 부족하게 있는지 또 소변 검사도 하고 전반적인 피 검사 이런 걸 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인과 저기 검사도 해서 혹시 뭐 자궁이 뭐 후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내고 좋으네요. 네 그런 기회가 있고 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보험으로 때문에 커버가 된다. 이제 일단 의료보험 저기 회사에 전화하신 나 프리컨셉션을 할 거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약을 하시고 꼭 가셔가지고 그 프리네럴 바이타민도 네. 좋은 약으로 처방전을 와. 받으시고요. 그래서 특히 그 요즘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아기를 가지시잖아요. 노산. 네. 30대 이후에는 꼭 필요한 게 그 폴릭 액시드라고 하는 그 영양소가 아주 필요합니다. 예. 30대 후반 특히 35세 이상이 되시면 20배가 늘어나는 그 위험이 다운 증후군하고 아하. 그다음에 스파이널 비피다라 그래서 척추에 구멍이 뚫려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는데요. 아이고. 그 아기들은 35세가 엄마가 나이가 35세 이상이 되면 가능성이 높군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데요. 이 폴릭 액시드를 임신하기 전에 3개월 동안만 먹어도 그 다운 신드롬 많은 말고 예방을. 그 네. 스파이널 비피다 같은 경우는 거의 99.9%가 예방이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기형을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 폴릭 액시드 우리나라 말로는 엽산입니다. 엽산. 네, 네. 폴릭 액시드 저 코스코 가시면 네. 아주 있어요. 그 저렴한 권장량으로 가격으로? 저렴하게 네. 400 마이크로 밀리그램을 드셔야 되고요. 이 저기 일반인 권장량보다 4배가 높은 양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용량을 사서 내가 임신을 계획 중이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 드시고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엽산. 네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네. 내가 폴릭 액시드를 조금 나이가 드신 사서 분들 특히. 네. 젊은 분들도 드시면 좋아요. 삼 젊은 개월 사람들도. 정도 젊은 분들 먹어야 한다? 어쨌든 뭐 이렇게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저기 프리네럴 바이타민도 오버 더 카운터에 있으니까요. 네. 최소한 그거를 임신을 내가 만약에 여름에 아기를 낳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드셔야 돼요. 아하. 3, 4개월 장기적으로 그렇죠. 먹어야 건강한 임신의 상태의 몸을 만들 수 네네. 있겠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신이란 건 그 부부가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도 그럼요. 그렇죠. 귀한 거고 어찌 자칫 잘못하면은 회사 일이라든지 네. 어떤 계획했던 일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획하고 네. 건강한 임신을 그래서 권하는 거죠. 네, 특히 딴 것보다도 한국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빈혈이 많이 있는데요. 평소 때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최소한 여기 가서 검사를 받으셔 자기가 빈혈 수치라도 알게 되면 그 의사도 지금 빈혈 수치가 이대로 임신을 하면 정말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은 뼈와 살에서 피에서 다 뽑아갑니다. 애기가 쭉 빨아가요.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하시면 네. 아주 많은 문제들이 네, 발생해요. 네. 임신 중에. 그러니까 꼭 가셔서 최소한 내가 빈혈이 있다 아니면 있으면은 빈혈 제제를 최소한 몇 개월 먹어서 정상 수치를 올려놓은 다음에 네. 임신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그렇죠. 임신하시고 빈혈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면 여러 네. 문제가 생기고 산후조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네. 어떻게 보면 체질이 평생 변하세요. 맞아요. 아주 간단한 생각이지만 네. 임신 전에 뭔가
관리를 하는 것이 자기 앞으로 50년의 건강을 좌우하신다고 아주 생각을 중요하군요. 하시면 네,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임신 전에 미리미리 챙기는 네네. 방법이요. 네. 보통 이제 임신을 하고 나면 다운 증후군 그 검사도 하고 그때는 이미 다 생성됐는데 늦은 거죠. 늦었잖아요. 늦은 거죠. 네. 네. 그때 미리미리 고민을 많이 챙겨서. 하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네. 아, 좋습니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폭 빠져버렸는데요. 전하는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요. 네네. 빨리 듣고 와서 이야기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간호대학 교수이신 이경훈 교수님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건강한 임신 전 건강 관리 그리고 건강한 피임법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님, 가임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 막상 피임을 하려면요, 뭐 콘돔이나 금욕을 하는 거, 뭐 이밖에 별로 떠오르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이제 피임 이러면은 콘돔을 먼저 떠올리세요. 네. 그리고 아까 금욕은 이제 생리주 아까 이제 오늘 뭐 전반부에서 생리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기계는 무조건 네. 손도 잡고 살지 말자. 우리 하지 말고 참아야 되는 참아야 일. 되느니라 네. 이렇게 은장도? 하시는데 네. 살면서 그렇게 하면 네. 안 그래도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그 피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정말 이게 미국 분들처럼 좀 더 우리나라 분들도 적극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는 네.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또 병원 가기도 귀찮고. 귀찮고 또 프리스크립션 받아야 되고 근데 이 그 피임 또 제가 볼 때는 이 피임에 대해서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가요. 네. 호르몬 이러면은 일단은 난 아니야. 이렇게 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피임법에 네. 그 생리 주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호르몬하고 치료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호르몬 이러면은 나는 진짜 피임약 뭐 예전에 한번 먹어봤었어 뭐 이런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절대 안 맞아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어베일러블한 피임약이나 또 약으로 드시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피임약을 드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런데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네, 그건 구체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그 피임약은 예전에 정말 10년 전으로만 비교를 해도요. 이게 어마무지한 그 제약 회사에서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많은 연구와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예. 내 몸에 또 모든 여자분들이 자기 체질이 다르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이전에 먹던 약이 좀 갑자기 안 됐네 이러면 그 원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갑자기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이러면 네. 그 호르몬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약간 마음을 오픈하시고 계셔야 되고 내가 한 번 먹었으니까 예전에 이상했어. 그러니까 안 먹어. 네. 심지어는 용량 자체도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15년 전에 나왔던 호르몬 제제에 비해서 지금 용량이 거의 4분의 1이에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호르몬 용량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사이드 이펙트가 적다는 거죠. 네. 그래도 용량을 계속 줄여 나가면서 그 피임 효과를 99%로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네. 약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호르몬 그 피임약 제제는 10년 전, 15년 전에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아기 낳기 전에 경험했던 거랑은 다르다. 훨씬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요즘 나이 드신 갱년기 분들도 호르몬 네. 치료제를 많이 좀 마음을 오픈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호르몬에 대해서. 네. 근데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네. 아니야 나는 호르몬은 절대로 안 먹고 싶어 하시는데요. 담배를 피시거나 술 담배를 하시거나 아주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거나 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호르몬은 아주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네. 네네.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피임약이 아주 이렇게 저기 한 게 한 달 내내 1년 내내 먹어야지 그게 효과가 99%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건 이제 알약인 경우고요. 귀찮네요. 호르몬은 항상 일정한 양이 네. 몸에 있어야지만 이 그 생리 주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생리를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프로제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네. 번갈아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배란이 딱 되면 우리 몸이 신기하게 하느님이 네. 배란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 정자랑 난자랑 만났을 때 그게 착상이 되면 막 빨리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오. 준비를 시키는 단계가 하하하.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착상이 안 안 되면 되면 그게 준비됐던 게 떨어지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호르몬 두 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전이 있는데 네. 몸에 일정한 호르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이 두 가지의 호르몬 변화가 안 일어나면서 배란을 막습니다. 그 기전이에요. 그래서 예. 몸에 항상 일정한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호르몬 그 변화들이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양을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피임약의 원리입니다. 만에 하나요. 1년 내내 피임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임신이 딱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그 환자를 예전에 클리닉을 봤을 때 군인이셨는데 여자 군인이셨는데 자기가 갑자기 디플로이드가 되면서 이틀 동안 생리약을 안 먹고 예. 그다음에 그 3일째 그래도 이틀 안 먹었으니까 그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생리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그 이틀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성관계를 하셨는데 임신이 되신 분을 봤어요. 아이고, 근데 이틀 제가 됐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피임약을 먹었고 정말 그 이틀 동안만 안 먹었는데 이렇게 임신이 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 같습니다. 꿈을 보시고. 그래야죠. 아니 그래. 이조시대 때는 이렇게 달을 보고선 네네. 시성을 들이면 좋다고 하던데 그때도 그 배란이를 네네.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생리약을 호르몬제를 계속 먹을 때는 생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지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잠깐의 어떤 휴식기를 가졌을 때 갑자기 배란이 되는 경우인데 솔직히 그분 같은 경우 아주 드문 경우. 드문 네. 경우겠죠. 네, 드문 경우고요. 제가 일단 벌스 컨트롤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콘돔 사용도 있어서 콘돔 사용을 잘못하시면 네. 콘돔이 100%또 안전한 안전한 건 건 아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미국 분들이 이제 교육을 이제 티네이저한테 교육할 때는 네가 아무리 피임약을 먹고 있어도 콘돔은 어쨌든 사용해라고 하는 것이 그 콘돔이 그 성병 예방에는 절대적입니다. 네. 그렇기 야,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상태에서도 이제 물론 결혼하시고 안정적이면 콘돔에 대한 뭐 제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으면 콘돔을 끼실 필요는 없지만 특히 젊은 분들은 네. 정말로 피임약을 드시고 계셔도 꼭 콘돔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콘돔은 콘돔 사용 중에 임신하시는 그 대부분의 경우가 콘돔이 이제 성생활 중간에 이제 찢어지거나 터져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뭐, 그것을 요즘은 그 콘돔의 어떤 뭐 오래돼서 그래 그런 문제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용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하. 아주 간단한 거는 콘돔은 이제 착용을 하신 후에 이렇게 착용하시는 단계에서 좀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콘돔이 그래서 착용하신 후에 공기가 한 0.5cc 정도가 콘돔 끝부분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 콘돔 모양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해서 위에 뾰족한 부분이 네네. 있죠. 그 부분이 그 성생활 하시는 중간에 마찰에 의한 공기를 이제 저장하는 곳인데 처음부터 끼면서 그것이 공기가 차 있으면 그것이 공기가 더 이제 성생활 중간에 쌓이게 되면서 마찰 통해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신 것은 콘돔을 착용하신 다음에 끝부분을 손으로 꼭 눌러주셔서 성생활 시작 전에 공기를 없애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콘돔이 제 친구 중에 제 친구 중에 정말 별명이 자기 엄마가 너는 우리 집에서 찢어진 콘돔이야 이렇게 실수로 나왔다 라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예. 그런 실수로 찢어진 콘돔으로 나올 수 있는 친해체를 막으시려면 네. 착용 후에 반드시 공기를 눌러서 빼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니, 오늘 여자의 피임약은요 10년 동안 정말 장족이 발전을 했는데 네네. 이놈의 콘돔은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상일까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힐을 좀 퀄리티를 더 높여서 얘기하면 제가 찢어지지 않는. 19금이라 이 선에서 맡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중요한 아무튼 얘기 하신 거는 네. 피임 기구이드 하지만은 어떤 정확한 다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용법?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네네. 청소년들이나 또는 아직 결혼하신 분들 이외에는 네. 꼭 사용하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호르몬 피임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건 필이죠. 네. 근데 한국 분들은 이
생리를 나쁜 피를 정화를 한다. 그래서 생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생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건강에 무리가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피임약을 먹게 되면 한 가지의 장점이 생리를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보통은 그 생리를 아직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생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호르몬 제제 약을 패키지를 보시면 28개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21는 호르몬이 들어가 있고 아. 7개는 호르몬이 아닌 철분 제제. 아. 생리하는 동안에 철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철분 제제를 저희가 말하는 페이크 필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28개 그렇게 패키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드시다 보면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생리를 하시게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생리를 특히 할 때마다 생리통이 있다든지 음흠. 아니면 생리량을 과다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생리를 아예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생리를 석 달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그런 석 달짜리 패키지가 있거든요. 네. 뭐 시즈넬 뭐 예를 들면 시즈넬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시즌입니다. 시즌을. 시즌넬 그러니까 어. 시즌에 시즌별로요. 한 번씩 예. 1년에 4번 생리를 할 수 있도록. 아. 특히 이제 젊은 어린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 생리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왜 생리할 때 다들 네네. 얼굴 허옇게 해서 다니는 티네이저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생리불순이나 그런 생리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성생활을 아직 시작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소아과에서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생리는 매달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일단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특이하네요. 네네.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벌스컨트리 필이 무조건 그 호르몬 생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마인드셋을 딱 버리시면 이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사약이 있어요. 주사약이요? 네,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을 주사로 맞으시면 네. 그 3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면서 피임 한 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한 그래서 방이에요? 한 방입니다. 오. 그래서 피임 주사약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엉덩이 네. 주사약 그러면 그 인젝션 대포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포 프로베라라고 하는 약인데 네. 대포샷이라고 해요. 그냥 대포샷. 네, 저희 나라의 대포폰이 아니고 대포샷입니다. 근데 대포 프로베라샷은 3개월에 한 번씩만 주사를 병원 가서 맞으시면 피임이 99.9% 예방이 되고요. 3개월 동안요. 네, 3개월 동안요. 그다음에 요즘 또 많이 이제 그거 3개월도 나는 귀찮다. 네. 그러면은 좀 더 롱런으로 특히 이제 아기를 낳으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피임을 좀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혹은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드신 부분이 있죠. PMS라 그러죠. 생리전 네. 증후군. 생리하기 전에는 정말 내가 미친 여자가 된다. 어허. 미친 듯이 먹어대고 미친 듯이 화내고 그다음에 잠도 못 자고 막 성격 변화가 나는 일어나고. 다른 여자가 된다. 이러신 분들이 치료적인 목적으로 해서 생리를 안 하시도록 하는 데 쓰이는 게 있는데 IUD라는 게 있습니다. IUD. IUD는 저희 나라 말로 자궁 내 장치 (Intrauterus Device라고 하는 건데요. 네. 줄여서 IUD라고 하는데요. 자궁 안에 그 성냥개비 2개를 T자 모양으로 겹쳐 놓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긴 거는 몰랑몰랑해요. 그래서 만졌을 때 T자 쉐입인데요. 예. 만지면 이렇게 또이 또이 할 정도로 네, 탄력이 되게 있는. 탄력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테크놀로지가 거기 안에 3년에서 5년 동안 아주 소량의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네. 하는 호르몬이 들어가 있고요. 축소돼서.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은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아기 낳고 6주 체크업을 갔을 때 그것을 넣으면 심어요? 전혀 아프지가 않아. 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삽입하는 거예요. 자궁 안으로 옛날 엄마 시대 때 뭐 루프를 뭘 심었네. 루프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루프는 다른가요? 아니에요. 루프는 아. 자궁 밖에 이제 머무는 거. 이거는 자궁 안에. 안에. 그래서 그 안에다가요. 하지만 삽입이 간단하고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 외래 클리닉에 네. 가시면 할 수 있는데 요것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예전에 클레오파트라 시절부터 썼던 구리.
구리를 여성 몸에 삽입을 하면 그것이 정자를 이온을 방출해서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중세 시대에는 그 구리 덩어리를 여성 몸에 넣어가지고 그 피임을 했다. 그러니까 구리를 가지고 만든 캡슐 이렇게 캡 같은 걸로 했다고 하거든요. 여성 몸은 안전할까요? 구리를 그렇죠. 하면 지금은 그 피자 모양의 쉐입에 네. 구리를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감아서 예. 그것도 역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아주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요? 그거를 집어넣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오딘 두 가지인데요. 네. 홀몬은 5년까지 갑니다. 5년. 네, 그리고 카퍼 같은 경우는 10년까지도 피임 효과를 가능할 수 있어요. 구리는 네. 10년. 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구리를 삽입하면 구리의 아이오디 같은 경우는 생리는 규칙적으로 내 생리에 대해서는 호르몬이 없으니까 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아하. 피임 효과만 있고요. 네. 그 대포샷이라고 대포가 아니구나. 아이오디. 아이오디. 호르몬. 네, 호르몬. 호르몬 아이오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서서히 그 자궁도 보면 안에 점막이잖아요. 네.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피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그 조그만한 그 막대기가 네. 조금씩 호르몬을 방출해서 5년 예? 동안 일정한 호르몬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생리를 보통 처음 1년 삽입하고 1년 동안은 3개월에 한 번씩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보통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생리를 거의 안 하시게 돼요. 오.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특히 육아에 막 처음 아기 1년 동안 너무 바쁘잖아요. 특히 또 아기 낳기 전에 너무 생리 때문에 힘들 수 있던 분들은 이 호르몬 아이오디를 끼시게 되면 네. 5년 동안 그런 생리 걱정 안 하고 계속 피임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근데 거죠. 또 한간에서는요. 이렇게 생리가 끊겨버리면 내가 여성성이 끝난 게 아닌가 네, 그게 생리를 우려하잖아요. 정화라고 생각해요. 생리는 예. 반드시 내가 나쁜 피가 생겨서 흘리는 거다 생각하시는데 그 호르몬이 일정하게 몸에 유지가 되면 나쁜 피 자체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생리를 꼭 하실 개념을 필요가 바꿔야 없는 되겠네요. 겁니다. 거죠. 네네. 생전 네. 처음 들어보는 네. 얘기라 그리고 생소해요. 이런 장기적인 거 같은 경우는 빼면은 보통 3개월 안에 다시 임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는 또 그건 또 너무 무리가 있어. 특히 뭐 내가 몸 안에 뭘 집어넣고 이게 꺼림기마다 그러면 다른 이질감 네, 느끼고. 다른 방법으로는 요즘은 요즘은 정말 그것이 막 선전이 많이 나요. 이거는 가장 최신 방법이에요. 뭘까요? 이 팔뚝 왼쪽 안에 네. 여기에 그 성냥개비 같이 생긴 그 하나의 막대기를 아주 얇은 막대기예요. 성냥개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막대기입니다. 네. 길이는 성냥개비지만 두께가 아주 얇은 거. 아주 이거죠. 얇은 그냥 이쑤시개 같은 거 하나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피부 밑에다 이식을 하세요. 어허. 어머.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퉁 하고 약간 샷을 놓는 것처럼 이렇게 뚱 하고 쏘면서 예? 집어넣거든요. 어머. 이게 3년 동안 피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허. 무슨 칩을 장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칩이라고 보면 생각하면 막대기 돼요. 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고요. 아주 적은 소량의 일정한 양의 호르몬이 네. 스며들겠죠? 피부를 통해서 스며드는데 네. 그것이 3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넥스플레논이라고 하는 예. 그냥 그러니까 라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아주 간단합니다. 팔뚝에 그냥 I want to have something here이라고 병원에 얘기하시면 I have something 네, here. 3년 동안 이것도 자동 피임이 되는. 자동 피임이 되는데 이것도 생리를 잘 안 하게 만듭니다. 예. 어떻게든 그 오랄로 먹는 필은 네. 생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그 피부를 통한 모든 호르몬 방법은 생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를 계속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생리를 그래도 나는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피임약을 약으로 드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신비한 피임의 세계예요. 네. 근데 이런 방법은 들어봤어요. 이렇게 먹는 약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고요. 적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파퓰러해지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도 거의 100%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네. 간단한 건 대포샷인데요. 그렇죠. 대포샷. 근데 대포샷도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엉덩이를 맞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엉덩이 하려면은 뭐 3년, 3년에서 5년짜리도 있으니까. 5년짜리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네. 예전에 한참 또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사라진 거는
이제 스티커예요. 아, 엉덩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 호르몬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약이 피부로 흡수되도록 네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불편한 감이 있어가지고요. 패치 같은 거군요. 패치입니다. 네. 근데 그 패치가 그 심전 혈전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지금 마켓에서 사라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요. 제가 한참 10년 전에 네.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아하. 일주일에 한 번씩 스티커처럼 붙었다 뗐다 여기저기 몸에 돌아가면서 붙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것 또한 또 생리 스티커를 일주일 동안 내가 안 붙이면 생리를 할 수 생리 있고요. 스티커 참 잘했어요. 땡. 일단은 피임약을 통한 피임 그 호르몬을 통한 피임은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서 피임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본인이 결정할 수 결정하는 있다는 것이 네. 가장 장점이다. 장점입니다. 아, 네. 오늘 또 세분 우리 사실을 너무 어떤 많이 알았어요. 속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은요. 속설에 아기를 낳고 모유 수유를 하면 자연적으로 피임이 된다더라. 맞습니까? 절대로 절대. 아닙니다. 절대가 아니라고요? 네. 보통은 내가 모유 수유를 하는 이상은 무조건 임신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러고 임신되신 분들을 제가 병원에서 너무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임신 4개월, 5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네. 임신인 줄 모르시고 근데 갑자기 태동이 느껴져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에. 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모유수를 하시면 보통은 2개월 정도는 되신다고 자연 임신이 자연 피임이 되신다고 볼 수 어허. 있고요. 그 이유는 절대로 모유 안전지대가 수유를 없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하나 한 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마지막 오늘 강의로 마무리하고 싶은 게 플랜 B라는 게 있어요. 플랜 B.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아차 싶어서 보니까 임신이 가능한 날이거나 피임을 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했을 경우는 아, 성관계 후 피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이 있어요. 플랜 B라는 게 있고 이게 많은 의회에서 통과를 거쳐서 지금은 오버 더 카운터에서 가능합니다. 아, 비싸지도 수가 않나요? 비싸지 않고요. 네. 약 한 날만 그러니까 프로텍티드 안 된 성관계를 하시고 72시간 안에만 그렇죠. 이 약을 드시면 복용하면 그게 임신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오. 이거를 남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게 아주 컨덴스된 피임약 성분이기 때문에 네. 드시면은 임신한 것처럼 막 몸도 미스껍고 아호. 되게 몸을 망가뜨리는데 아이고야.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킨 이유가 티네이저들이 남용을 할까봐. 그렇죠. 함부로 성생활을 하고 이것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하. 한국에서도 그건 아직 오버 더 카운터로 이제 못 팔아요. 아직은 아직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지금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윤리학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네. 조금 난 건데. 미국은 오래됐어요. 네. 몇 년 아, 예. 됐고요. 그래서 플랜 B 이름도 기억하기 쉽죠. 네. 플랜 B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플랜 B 원 스텝입니다. 네. 플랜 B를 드시면 오버 더 카운터 가셔가지고 이거는 티네이저들도 사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네네네. 저기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죠. 불안한 경우가 있잖아. 네. 혹시라도 혹시나 할 그럴 경우에는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72시간 안에 그렇죠. 가셔가지고 네 플랜 B를 네. 꼭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단 72시간 안에 왜냐면 정자의 생존 시간이 바로 그렇죠. 72시간이기 그렇기 때문에요. 때문입니다. 오늘 네. 공부 잘했네요, 명기 씨. 네, 그럼요. 머리에 맞습니다. 쏙 들어오는 네네. 강의였습니다. 네. 네. 다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네네. 교수님 얼굴도 하나도 안 빨개지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다 풀어주셨어요. 네, 야, 벌써 그런 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게요. 얼굴이 빨개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옷 색깔이 빨개졌네. 아, 우리들이. 네. 네, 오늘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다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드디어 갱년기 증상 관리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강의를 할 겁니다. 많은 네. 분들 청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듣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